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오늘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대 하락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1.57% 떨어지면서 2,600선 턱걸이를 한 모습인데요. 2,605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더 낙폭이 컸습니다. 2%대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2.10% 빠지게 되면서 86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또 대량 매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2,812억 원, 외국인은 3,262억 원대 매물 출회가 이어졌던 하루였고요. 반면에 홀로 개인만이 또 담아내줬습니다. 5,822억 원대 매수 우위가 나타나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각각 1,313억 원, 외국인은 352억 원대 매도 포지션이 나왔던 하루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1,873억 원대 순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동향 먼저 살펴보셨고요. 1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는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굉장히 또 더워졌는데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아마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이제 상승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스냅 충격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이제 어디까지 뭐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 주문 축소 얘기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 하락에 일조를 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우리 테마주들 오른 것도 있고 또 은행주들도 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이라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으면 또 전체적으로 또 우리 환경만 좀 호전되면은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그래도 지켰다는데 아마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너무 힘든 장이지만 한번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인사 말씀 나눠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일단 슬기롭게 헤쳐나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1시간 동안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들 또 같이 들어보시면서 내일장도 한번 같이 함께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그렇다면 같이 호흡을 맞춰나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힘든 장 속에서도 전문가님 또 수익을 내고 계셔서 종목에 대한 힌트는 또 톡방에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같이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같이 좀 얻어 가시면서 시장 상황을 흐름을 좀 읽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또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광 한 줄평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 줄평을 통해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냅 충격에도 상승한 금융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또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 뭐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시간에서 스냅이 30%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스냅은 뭐 우리나라 네이버나 우리 카카오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네.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뭐 신규 채용도 없다 이러면서 오늘 30%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금융지들이 올랐는데 이제 JP 모건이 어떤 실적이 호전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자 수익만 약 한 500억 불 그래가지고 굉장한 수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이제 금융주들이 대충 올려놓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이나 테마는 빠졌지만 우리 은행주들은 오늘 그래도 아마 이런 상황에서도 상승을 한다. 이게 좀 의미를 두고 싶었습니다. 예. 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짧게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밑에 조그맣게 뜨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이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를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오늘 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전문가님께서 또 방송을 하실 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중에 입장을 하셔라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는 저희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장, 어려운 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이 또 수익을 내주셔서 많은 분들 톡방에서 또 수익을 얻어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도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또 종목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이동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난세영웅의 투자 노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한 주 매매 동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 한번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네. 먼저 시황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게 이제 시장 종합판이죠.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장된 종목이 2,400개 종목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상승한 종목은 300개 종목인데 하락한 종목이 거의 뭐 2,000개 그러네. 종목이라 장 자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상단에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에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그래서 차익 순매수는 주식하고 현물하고 선물의 어떤 그 매매 금액 가지고 따지는데 이게 차익 순매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항상 이거는 주식의 주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하고 선물에 있어서는 주식을 더 많이 팔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비차익은 이제 선물이 관여 안 되는 순수한 어떤 주식 간의 매매인데 주식만의 매매인데 오늘 비차익에서 거의 뭐 1,463억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약세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오늘 41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2,600선을 그래도 지켰다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이달이 이제 주식시장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또 다음 달이면 이제 또 2분기가 이제 마감하는 달인데
또 2분기에 우리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쿼드러플 데이가 두 번째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6월 1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때까지 또 외국인들의 이런 파생 포지션이 또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밑에 투자자 매매 동향 우리 선물을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옵션에 있어서도 콜 옵션은 순매수, 풋 옵션은 순매도예요. 그럼 이거로 봐서는 지수가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한다고 보지만 우리가 항상 그 중요한 거는 계약서를 봐야 되거든요. 계약서를 보시면 아직도 풋 옵션에 대한 매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풋 옵션의 매수가 많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밑에 그러니까 지수가 더 빠지는 거에 원 가격에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지수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베팅을 했다는 거 봐서는 네. 아마 또 외국인들이 또 6월 달에 옵션 만기일에 또 뭐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항상 보면은 이번 달 중순까지는 이런 계약서에 있어서는 콜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격차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오히려 오늘 어제에서 풋 옵션이 더 많은 거 봐서는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하락에 더 배팅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동향은 이제 6월 만기 전까지 한번 계속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걱정은 안 되지만 혹시 여기서 큰 어떤 뭐 금액상이나 계약서의 변동이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아마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맞출 것 같은데 지금 항상 보면은 우리 개인들이 항상 외국인한테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보시면은 거의 외국인하고 우리 개인들하고는 반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좀 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파생 쪽은 주식을 하다가 지친 분들이 파생을 많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욕심을 또 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어떤 금액 자체가 굉장히 뭐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크게 손실도 볼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서 이런 파생 쪽은 진짜 어떤 공부 기본기가 없다면은 일단 하시면 안 되는데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누가 뭐 파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선물은 뭡니까? 확률이 50%예요. 네네. 오르지 않으면 빠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물 파생 쪽은 물론 이쪽에 또 잘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처음 우리가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쪽에는 일단은 신경을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간단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죠. 외국인이나 개인들,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있느냐는 우리가 항상 공부해야 되는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황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해봤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투자 매매 네, 시황은 이걸 끝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아마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은 이제 두산 에너빌러티 그래서 DB 하이텍,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두산 에너빌러티를 제외하고 DB 하이텍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주에 기관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H&M, 셀트리온, 크래프톤, KT 현대차에서 보면은 이제 H&M 우리 뭐 해운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계속 주가가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운임 지수가 올랐거든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하고 BDI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운주들이 좀 상승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주문 축소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아직은 뭐 그런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거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쪽이 많이 빠졌는데 뭐 전체적으로 아마 지수가 밀리면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뭔가 이렇게 오를만 하면은 계속 빠져가지고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11만 원을 하회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도 12만 원까지 가려는 그러한 찰나에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아마 하이닉스 보유하시는 분들 오늘 좀 굉장히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그다음에 크래프톤, KT 현대차,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는 뭐 계속
뭐 좋은 얘기보다는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목표가도 하향하고 그랬는데 오늘 뭐 현대차가 투자를 뭐 한다 이런 얘기 뉴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뭡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또 이런 게 어떤 시장에 또 반영이 될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일 날은 이제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DB하이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하고 DB하이텍은 계속 샀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오히려 플러스가 났어요.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DB하이텍, 뭐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또 이날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가 한번 팁을 드리면은 지수가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오르긴 힘들거든요. 지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차피 파생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삼성전자는 어떤 매매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어떤 배당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 그때까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뭐 실망매도 나오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최고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 차익보다는 어떤 배당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아마 잊어버리시면은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언젠가는 또 장이 좋아지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를 좀 노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농심, 아모레 퍼시픽, 한국클마, 코스맥스, KB금융, 대우조선해양인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이런 어떤 뭐 제가 농심 이런 종목들은 중국하고 굉장히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의 봉쇄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또 정치적으로 또 중국하고 요새 좀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중국에 일단 진출한 기업들은 항상 그런 어떤 컨트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서 이제 어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중국에 대한 포션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상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기업들은 계속 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일 날 NC소프트, 대덕전자, 대한항공. 그래서 이제 NC소프트도 뭐 계속 이제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최근에 좀 매수자가 몰리고 있는데 NC소프트도 오늘은 일단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뭐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지난주에 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 좀 빠진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마트나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 현대중공업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한 종목에 대한항공이 있는데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항공주 중에서는 계속 이제 선도 주자인데 지금 이제 아마 빠르면 6월 1일 날 이제 김포하고 하네다 공항이 어떤 이제 일본과의 어떤 그런 노선이 열린다 하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선침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도 하네다 공항이 오히려 지금 도심에서 가깝다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천공항보다는 김포공항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오히려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뭐 김포공항이 뭐 경기도 김포가 아니라는데 김포공항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우리 잘 또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19일 날은 역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매도한 종목은 LG전자, 카카오, 크래프톤, 만도,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또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은 LG화학, LG솔루션, 카카오, 현대차, 크래프트, NC소프트,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아마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매수 무드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LG에너지솔루션, 아마 DB하이텍 계속 이제 매수한 거로 보이고 또 이날은 해성 DS를 매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가증을 종합해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주에 아마 수요일 빼놓고 4일 동안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DB하이텍 이틀, NC소프트 이틀을 했고요. 이제 엇갈리는 종목은 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크래프톤, 카카오 이런 종목들인데 뭐 매도한 종목은 하나도 없었어요. 일치하는 건 없어서 일단은 코스피는 종목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종목들 하나 보시면은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뭐 지난주에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었죠.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라서 43만 8,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상장 첫날 거의 60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네. 가격은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이제 항상 45만 원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45만 원까지 가면은 또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DB 하이텍 외국인이 계속 샀죠. 투신은 이제 투신도 좀 산 모습이면 또 금요일날 많이 팔았고요. 이 종목은 일단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종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도 이제 어느 정도 7만 5천 원까지는 바닥에서 왔지만 여기서도 역시 매물대 부닥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최근에 이제 연기금하고 투신이 많이 샀죠. 그래서 네네. 주가도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은 40만 원 밑으로 가면서 이때부터 다시 반등을 해서 거의 바닥에서 10% 오른 45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좀 빠져서 44만 2천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차트 모습은 지금 후행 스핀이 일단 억각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47만 5천 원까지는 좀 위로 열려 있고 그 이상은 아마 이제 어떤 모멘텀이나 거래량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NC소프트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16일 날 LNF, 첨보, 인텔리안 테크 이렇게 이런 종목이 매수를 했고요. 매도한 종목은 대명에너지, EM텍, HLB 생명과학인데 이제 대명에너지는 이제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장 첫날 이제 하루 이틀 해가지고 공모가보다 빠졌다가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공모가 위로 온 종목이 대명에너지고요. EM텍, HLB 생명과학. HLB 생명 최근에 이제 뭐 호재 뉴스가 있어가지고 동반해서 그룹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일 날 솔브레인, 첨보, 에코프로, BM, 파인테크닉스, KH 바텍인데 지금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은 계속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네. 아마 지난주에 매수를 했고 첨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보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지여가지고 계속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까지도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계속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파른 종목은 뭐 인탑스, 다원시스, 테스나 큰 의미는 없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18일 날은 나노신소재, SFA 지금 뭐 반도체 관련 이런 종목들 사고 있고요. 매도한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 아비커전자, 에코프로. 그다음 19일 날은 LG 에너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네. 편집할 때 뭔가 잘못된 거예요. 5월 20일 날은 에코프로비엔, 셀트론 헬스케어, 카카오 게임즈, 대주전자재료, 시젠, HLB, PNT, BH에서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좀 이날 매수를 했고요. 매도는 이녹스, 첨단소재, 지투파와, 파인테크닉스, 텍스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종합해서 보시면은 지난주에 역시 코스닥에서도 첨보,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샀고요. 매도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엇갈린 네. 종목은 파인테크닉스,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첨보를 보시면 첨보 이제 오늘 빠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연기금하고 투신이 사는 모습이지만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도 물론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지금 29만 원, 28만 원까지 왔는데 여기서 좀 오르기에는 좀 아직은 힘에 붙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한동안 핫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외국인 투신 연기금이 동시에 삼으로써 7만 7천 원에서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온 종목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의 뭐 한 30% 이상 올랐던 종목이고 지금 이제 99,800원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좀 밀려가지고 99,800원. 지금 계속 그 고점에 일단 고가놀이 박스권에 움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장이 좋아지면은 또 대주전자재료는 한 번 더 신고가 갱선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뭐 잘 아시는 종목이죠. 그래서 연기금이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이고 투신도 계속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도 계속 고가놀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우리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14종목을 일단은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돋보였던 종목이 이제 휴비츠하고요. 그 다음에 LNF, SM에 가지고 LNF가 1위를 기록했어요. 네네. 그래서 LNF가 무려 16%를 기록을 했는데 LNF 대해서 한번 오늘 이제 제가 볼 텐데 문제는 LNF가 오늘 공시를 했어요. 장 끝나고 나서 자사주를 약 2,600억 정도 처분한 데라 가지고 지금 시간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시를 보신 분들은 팔았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내일 이런 또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LNF가 그동안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내일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물론 이제 지난주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일단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레포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 일단은 나온 레포트인데 테슬라 효과는 계속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준 1분기 해가지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3% 증가한 5,536억. 영업이익은 일단 흑자 전환은 530억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매출은 7% 상해, 영업이익은 28%를 무려 상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실적의 배경은 글로벌 차량형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어떤 테슬라형 하이엔드 NCMA 양극재 수요로 인해서 아마 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NCMA 매출 비중은 60%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얘는 니켈이죠. 니켈이고 그다음에 M은 이제 망간, 그다음에 알루미늄 니켈인데 어쨌든 간에 니켈도 주요 광물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이전으로 평균 단가가 전분기 대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2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된다 해서 올해 전반기에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올 2분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0% 이상 증가한 8,400억, 영업이익은 무려 1,153% 증가한 720억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차상 최고치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상해의 어떤 테슬라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니켈 함량 90%, NCMA 수요는 지속 확대된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아까 C는 코발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NCMA 수요가 지속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LNF는 결국에는 제2공장을 또 조기에 가동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역시 판가도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북미의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의 양극재 전구체 리사이클링 협력을 구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생산량을 증설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LG ES양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기존 계약 만료했다는 중장기 추가 계약 체결에 따른 주가 모멘텀이 다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하면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했고요. 일단 뭐 매출액 그다음에 매출액 및 연간 상승률 전년 동기 추이 영업이익 마찬가지고요. 제품별 매출 전망도 보시면은 NCM 그다음에 NCMA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요. 연기금은 좀 파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차트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들어가지고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지금 오늘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내일 얼마까지 방어가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난세용의 투자 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NF 또 관련해서 리포트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 내일장 흐름 또 어떻게 이어갈지 좀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NF 저희 살펴보셨고요. 넘어가기 전에 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하시면 링크가 작게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바로바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톡방에서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 전문가님께서 주고 계시니까 혹시 내가 좀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또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노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전문가님을 통해서 또 전략을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HLB 생명과학 올라왔습니다. 매수가 14,750원에 비중은 6% 담고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3.98%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15,700원 선에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일중 하루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HLB생명과학 오늘 15,700원대에서 17,350원 선까지도 찍어내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내 다시 한번 상승폭을 줄여가더니 횡보를 했었고요. 일단 장 막판에 하락으로 저는 됐습니다. 일단 4% 가까이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15,000원대 시가와 비슷하게 좀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일단은 시청자분께서는 수익권에 계시긴 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전략을 잡아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HLB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또 최근에 잘 갔습니다. 이제 간암 또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소식이 나와주면서 잘 갔는데 네, 전략 한번 잡아주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간암 임상 3상이 어떤 네, 효능이 맞아요. 잇따라 가지고 지금 주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표적 항암제 리버세라닙인데요. 최종 임상 시험에서 효능을 확인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주가가 사실 단기간에 거의 뭐 열흘 만에 2배가 올랐거든요. 보시면 이제 9,300원에서 18,800원까지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올라갈 때는 뭐 계속 올라갈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은 또 빠질 때는 걷잡을 없이 또 빠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뒤돌아보면 이제 거의 절벽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13,500원에서 14,000원 갈 때 이제 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 갭을 항상 메꾸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어제 이거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갔으면 되지만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오늘도 보면 이제 시도를 했어요. 윗골이 달리고 이제 밀렸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마 내일도 아마 모멘텀 가지고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빠지게 되면 이 요선이 얼마냐면은 지금 14,3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전환선이에요. 기준선인데 기준선이 좀 14,0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정도로 봐서는 좀 굉장히 지금 좀 위태로운 모습인데 과연 내일 요 가격대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거를 유지를 못하면 진짜 갭을 메꾸고 가면 오히려 13,000원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윗골이 달면서 무너진 모습이거든요. 그럼 내일도 한번 빠졌다가 다시 가지면 좋은데 내일 만약에 빠지면서 장 자체가 또 흔들리면 다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거를 상승으로 전환을 못하면은 추가적으로도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잘 보셔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단가가 14,750원이니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권이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빠진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근데 RSI도 지금 약간 무너진 모습이거든요. 오늘
오늘 이제 70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 RSI가 지금 내일 만약에 70을 다시 못 넘기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HLB 내일 한번 잘 아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HLB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또 같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일단은 내일장 또 굉장히 흐름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은 일단 음봉으로 또 마감이 됐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내일장 꼭 한번 가격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입니다. 매수가 4,620원에 비중은 3% 역시 갖고 계시네요. 오늘 역시 마무리 상황 보고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GS 글로벌도 오늘 3%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3.42% 떨어졌고요. 3,675원 선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일중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3,800원대에서 일단 쭉쭉 밀려났습니다. 우하향하면서 3,660원 선까지도 내려갔었고요. 일단 3,675원 선 딱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일단 손실권에 또 계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이제 4월 달에 핫했던 종목이거든요. 4월 달에 올랐던 이유는 이제 석탄의 어떤 쇼티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이 수입 석탄에 대한 관세율을 제로를 하겠다. 뭐 이런 임시적으로 정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이제 종합상사거든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에 어떤 석탄강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국제적인 흐름,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석탄 수요가 늘어날 것을 해가지고 4월 달에 핫한 종목인데 아마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달까지 오른 게 2,500원에서 5,000원. 역시 이 종목도 2배 올랐거든요. 2배 올랐으면 결국엔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보면 이 종목도 윗꼬리가 계속 달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파락이 나온 게 언제냐면은 5월 10일 날 개파락이 나왔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갭을 메꿔야 되는데 아직 못 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빠졌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도 만약에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3,200~3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야 되려면 어떤 가격대를 뚫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파란 선이 기준선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선이 뭐 전환선인데 지금 보면 이 종목이 기준선을 지금 보면 계속 지지하다가 기준선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는 기준선이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준선을 빨리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선이 얼마냐면은 4,255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멀어지고 있죠. 아마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이제 3,6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빠져준다 하면은 아마 3,300원 선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어떤 마지노 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이분이 4,620원인데 워낙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고점에 사신 분들은 어차피 뭐 이런 하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손절을 빨리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손절을 이제 하다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도 보시면은 테마주들 개별 종목들도 아침에 한 2~3%, 4% 오르다가 결국에는 종가는 마이너스 3~4%, 5%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빠진다는 거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이제 정하시고 가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예 뭐 나중에 다시 오르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요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요새는 진짜 내가 주식을 한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고서 뭐 중장기보다는 요새는 뭐 단타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거든요. 워낙 주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제 매수 뭐 시점은 제가 볼 때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어차피 꼬리가 달리면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면은 이제 그때 왜 내가 그때 샀을까 이렇게 후회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개파락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손절 타임이에요. 그래서 손절가를 보통 우리가 뭐 7%든 뭐 그러니까 5%, 7%, 10%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5%에서 밀리면은
그때 손절하는 분도 있고 7%도 있고 10%도 있거든요. 근데 10% 지나가면 이제 손절을 못하죠. 워낙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아마 석탄 가격에서 또 오른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또 우리 그 원자재 관련주들이 붐을 탈 때 이때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또 오르면 상한가도 또 쉽게 치기 때문에 이 종목도 20%는 올라도 분명히 이제 매수가 오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1차적인 거는 4,250원을 돌파를 하느냐 여기가 굉장히 향후 주가 흐름에 어떤 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GS 글로벌 전략을 또 잡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와줄 때 테마를 또 한번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나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관련주들의 움직임 뉴스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테마 흐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가 32,2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8%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오늘 마무리 보고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오늘 소폭의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0.35% 빠졌고요. 일단 28,65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또 어땠는지 이어서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은 29,000원 선까지 갔었고요. 일단 쭉쭉 또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하향하면서 오늘 28,600원 선까지도 갔었고 일단 소폭의 하락으로 일단 그친 모습입니다. 대한항공 28,000원대 종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3만 원 선 위에서 또 들어가신 모습이네요. 대한항공도 이어서 한번 또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대한항공도 아시다시피 이제 1번 노선이 열리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항공주들이 뭔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 혜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국내의 경우에도 지금 뭐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래가지고 지금 뭐 그 제주도나 이쪽에 여행가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비행기 티켓 값이 좀 오르겠죠. 네네. 오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호전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텐데 대한항공도 보시면은 지난번에 26,000원에서 해서 32,000원 갖다 준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하단에서 이제 박스권을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충분히 일단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이제 이런 종목들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아왔고요. 그다음에 투신도 팔아왔고 연기금도 팔아왔어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순매수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해서 주가를 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워낙 빠졌다는 인식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르는 일만 남았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격 면에서는 지금 차트 상으로는 거의 뭐 28,000원 선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선이 아마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있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좀 힘드시겠지만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분이 워낙 뭐 32,000원대 고점에 샀기 때문에 과연 여기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32,000원하고 28,000원의 중간선인 이제 우리 2분의 1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한 4,000원 정도 차이면 2,000원. 약 한 3만 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요 선이거든요. 요 선이 3만 원 선인데 충분히 요 선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항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 선까지는 한번 반등을 시도하다가 또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려 붙이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3만 원 정도를 한번 목표로 보시고서 일단 그 이후에 아마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한항공 최근에 또 다시 한번 항공문이 열리게 되면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3만 호선까지 일단은 올라와 줄 가능성도 있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 고민 나눠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입니다. 매수가 24,050원에 비중 11%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로보티즈는 오늘 2.91% 상승을 했습니다. 21,25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한번 전략을 부탁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도 이제 작년 연말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 진출한다, 집중을 한다라고 이제 주가가 네, 맞아요. 거의 11,000원대에서 38,000원, 거의 4배 올랐거든요. 그 이런 4배씩 오른 종목은 결국에는 휴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르다가 이제 계속 이제 빠졌다가 다시 시도하다가 이제 빠진 상태에서 요새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RSI가 바닥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보면 뭐 UL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테마형에서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이 종목들도 아마 2등 내지 3등으로 또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4,000원인데 지금 아직 억각이 안 났는데, 억각이 분명히 날 것 같으면 결국에는 24,000원은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리시면은 지금 차트 모양도 거의 이제 계속 5일선 전환되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오늘 기준선에서 닿다가 이제 무너졌는데, 아마 기준선만 돌파할 수 있다면 충분히 25,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분히 기다리시면은 좀 조만간에 수익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25,000원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기준선 돌파 시에 25,000원 라인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충분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일단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가 작게 뜰 텐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1부에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도 시간을 마련을 할 테니까 혹시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2부에서도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힘든 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은 또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오로지 종목에 대한 신호는 저희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저희 방송이 끝나면은 바로 참여 코드를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입장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입장을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나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내일장부터 한번 바로 시장 대응을 같이 하시면서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8시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